소년.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을 전체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전체의 행복을 위해 소년을 빛도들지 않는 추운 창고에 가두었으며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 소년을 병약하게 만들었다. 제1장. 내가 이 창고에 갇힌 날 밤, 그들이 밖에서 내지르던 교성과 신음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냄새입니다. 빛 한 줌에게조차 엄격한 창고에 다른 것들은 어찌 그리 잘 되는지. 그들은 나를 가두자마자 고기를 굽고 마을의 모든 술독을 끌어모아 잔치를 벌였어요. 술 마신 건 어떻게 하냐고요? 망할 김준판 그 할배가 온갖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건 몇 년 된 삶이다. 이건 몇 년 된 뱀이다. 마을 대사를 치른 날이니 특별히 꺼내는 거다. 시발 할배. 날 가두고 그리 좋았어. 우리 할배가 죽기 전날까지 맘만 보자며 찾아가도 빗자루 치켜들고 꽁꽁 싸매던 그 술독을 깔 만큼 기분이 좋았냐 이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술잔을 부딪히고 익숙한 하모니카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불러대기 시작했어요. 김연자, 김점래, 박충현, 조미옥, 최박사, 주연영, 김준판, 김중현, 짱돌, 백장사. 열 손가락에 다 헤아릴 법한 마을 사람들은 강강술래 마냥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댔고 행복에 겨운 비명과 웃음은 덤이었어요. 그들이 어찌나 행복해 보였는지 순간 내가 갇히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이 와중에 월남에서 한쪽 팔 잃은 충현 아저씨는 도대체 박수를 어떻게 칠까 궁금했던 제가 병신일까요? 잔치 분위기가 수그러들고 한 명 한 명 헛소리를 해댈 때쯤 중현 형이 창고문을 두들겼어요. 그러고는 문 밑에 배식구 같은 구멍으로 남은 고기를 집어넣어줬어요. 하여간 씨발 이런 것도 언제 만들었는지. 톰과 제리에서나 보던 개구멍으로 밥을 받는 내 자신이 너무 처량하고 묘했으나 그런 걸 신경 쓰기에는 배가 너무 고팠어요. 진짜 개처럼 맨손으로 고기를 우걱우걱 씹어먹는데 미안혀. 중현형이 문 밖에서 한마디 건넸어요. 미안하긴 개뿔. 이 개구멍도 네가 만들었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빈 그릇을 개구멍 밖으로 밀었어요. 더 좋은 방도가 없나 마을 사람들하고 얘기해 볼 텐께. 그만하고 꺼졌으면 했어요. 씨발놈. 막걸리 약 타서 먹인 게 누군데. 중현아, 걔 뭐 먹였냐? 그때 김준판 할배의 다급한 목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어요. 고기 조금 줬어요. 이 씨벌, 내가 아무것도 주지 말라 했지. 와서 봐라. 점례하고 최 박사 거품 물고 난리다이. 나중에 알았지만 그날 김점래 최 박사는 병원에 실려갔대요. 아깝게 생명에 지장은 없는데 위장이 녹아서 수술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뱀술에 멋이 안 맞아서 어쨌다나. 아무튼 제가 고기 조금 먹었다고 그렇게 된 걸 보면 확실히 뭐가 있긴 있나 봐요. 그날 이후로 물 조금하고 감자가 제 하루 식량이 됐어요. 야박한 사람들. 줄 거면 통째로 주지 그마저도 반절로 쪼개고 싶나?
절 구해줄 사람은 없냐고요. 제 가족은 어디서 뭘 하냐고요.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그날 하모니카를 분 사람이 저희 아빠고요. 잔치상을 차린 사람이 저희 엄마예요. 제가 지금 갇혀있는 이 창고는 저희 집 마당에 있고요. 제 2장. 진짜 재밌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다들 엉덩이 딱 붙이고 제 이야기 좀 들어봐요. 김준판 그 영악한 할배는 사람들을 자주 창고 앞에 불러마 연설을 해댔어요. 우리가 지금커녕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다 입말을 이어 가뒀기 때문이요. 예, 압류, 맞습니다. 우리가 전마 땜시 생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마을 사람들은 마치 교주 앞에 무릎 꿇고 앉은 사이비들 마냥 누구한테 질세라 하나같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딱 죽지 않을 정도만이요. 너네도 맘 약하게 묵지 말거라이. 방도가 없잖여, 방도가. 네. 엄마 아빠의 대답 소리도 들렸어요. 안 봐도 비디오인데 분명 망설이는 엄마에게 아빠가 살기 가득한 눈빛을 쏘았을 거예요. 그렇게 꼬박 한 달을 창고에서 살았어요. 짐승 같은 새끼들이 삼시세끼란 개념이 있는지 물 감자는 꼬박꼬박 하루에 3번을 개구멍으로 넣어줬어요. 제가 감자 씹는 소리가 들리면 개구멍을 열고 얄쌍한 눈빛으로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종종 말을 거는 사람이 있긴 했는데 네 덕분에 외가 실하게 자란다. 너 땜시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었다 같은 자랑들이었어요. 처음 창고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의외로 조미옥이란 아줌마였어요. 나이는 우리 엄마랑 동갑인 걸로 아는데 난 뒤부터 이 마을에 살아서인지 굳은 농사일로 그 나이에 10살은 더 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조미옥 그 아줌마가 창고로 들어와서 뭘 했는지 아세요? 검은 봉다리에서 복권을 꺼내더니 제 앞에서 긋기 시작했어요. 한 장이 깡이면 제 뺨을 때리고 한 장 더. 또 깡이면 제 뺨을 갈기고 한 장 더. 시벌시벌 궁시렁거리더니 제 뺨을 후리고는 한 장 더. 그렇게 한 10장을 긁더니 맘에 드는 게 없는지 제 눈을 째려보고 나가버렸어요. 웃기는 아줌마죠. 근데 더 웃긴 건 나중에 와서 5만원짜리는 한번 됐다는 거예요. 조미옥을 시작으로 마을 사람들은 직접 창고에 들어와 저에게 바라기 시작했어요. 부처도 금두꺼비도 아닌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죠. 박충현은 창고에 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이 미친 것 같다며 절 풀어주겠다더니 지 자식들을 데려와 저를 몽둥이로 팼고 짱돌 아저씨는 심심하면 와서 저에게 오줌을 쌌어요. 아까 잔치에서 위가 녹았다던 최 박사는 노총각이었는데 저 덕분에 결혼했다면서 굳이 부인을 데려와 인사시키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베트남 여자가 송곳니를 드러내고 웃는 게 어찌나 소름 돋던지 힘이 다 빠져 멍석에 누워있던 저는 오랜만에 몸에 피가 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울상인 나를 보며 웃었다는 겁니다. 내 비명보다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내 불행이 곧 그들의 행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일말의 죄책감 때문인지 엄마 아빠는 창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얼굴을 못 봐도 엄마 아빠가 행복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부쩍 집으로 수박 데려오는 트럭이 늘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 저주 아닌 저주가 끝나는 날 함께 웃을 수 있으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이 마을의 우물이 된 저의 착각이었어요. 제 3장. 그날은 아침부터 밖에서 분주한 소리가 들렸어요. 시동 걸린 트럭과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더니 얼마 안 가서 고요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창고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액땜으로 저에게 오줌을 싸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짱돌 아저씨겠다 싶었는데 제 예상을 깨고 엄마가 들어왔어요.
엄마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타, 미안타. 엄마 얼굴에 난 수많은 상처와 멍이 제 눈앞을 스치고 눈물이 우수수 바닥에 떨어졌지만 힘없이 앉아있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뛰갈 수 있겠지. 엄마가 제 팔에 보찜을 매달아 주었어요. 돈이랑 요깃거리 들어쓴 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가라이. 다시는 이 얼씬도 말고. 엄마 팔에 손을 올리고 엄마는 어쩌려고 그런데 속으로 눈으로 물었어요. 방금 마을 사람들 다 뒷산 계곡으로 놀러 갔은 게 안심해라. 뭐여 얼른 안 나가고. 절 풀어준 엄마가 어떻게 될지 뻔하기에 머뭇거렸어요. 엄마가 미안타해. 엄마가 미안타해. 근게 부모 같은 거 없다 셈치고 살거라이. 그때 저만치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이 씨불년이 일할 줄 알았다이. 다 망치 불라고. 제일 먼저 창고에 고개를 내민 건 김준판이었어요. 엄마는 깜짝 놀라 짧게 신음하고는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어요. 전연 끌어서 개잡듯이 패고 창고문 다시는 못 열 거럼 쇳대기로 때라. 뒤따라온 박충현 짱돌이 엄마 머리끄덩이를 잡고 바닥에 질질 끌며 나갔어요. 소리치며 그들을 제지하고 싶었지만 다리를 펼 힘도 남지 않은 저는 끙끙대며 침을 뱉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끌려나가고 닫히는 문틈으로 아빠를 봤어요. 모든 걸 방관하고 오히려 무덤덤한 표정으로 살짝 입꼬리를 올리는 그 개새끼를 봤어요. 제4장. 네가 행복하면 우리가 불행하다. 네가 웃으면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 네가 배부르면 우리가 배고프다. 이 단순한 원리에 마을 사람들은 저를 가두고 불행하게 했어요. 저들이 가장 행복하고 배불렀던 날은 아마 우리 엄마가 창고에 찾아온 날일 겁니다. 그날 엄마가 끌려나가고 혼자 눈물을 흘리며 치를 떨었어요.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이를 앙 다물자 이빨이 피와 함께 뽑혀 나왔어요. 저는 뽑힌 이들을 주먹에 꽉 쥐고 바닥에 내려치며 결심했어요. 당신들에게 견딜 수 없는 불행을 선물하겠다. 개구멍으로 들어오는 감자와 물을 모아 한 번에 폭식했어요. 별 반응이 없어요. 간신히 다리를 들어 올리고 초등학교 학예회 때 배운 캉캉 댄스를 췄어요. 김점라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입에서 흐르는 피로 창고벽에 웃는 얼굴 그림을 그리고 그에게 조나단이란 이름을 붙였어요. 마을 우물이 삽시간에 말랐다며 김준판이 소리를 질렀어요. 의도치는 않았지만 행복한 꿈을 꿨어요. 내가 저들을 창고에 가두고 개구멍으로 감자 5개를 밀어넣는 꿈이었어요. 그러자 김점래가 병원에서 죽고 최 박사는 아내를 죽였어요. 자위를 했어요. 팔이 뽑힐 것 같이 아플 때쯤에야 마무리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창고 앞에 모두 모여 이를 갈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지금 저들에게 완벽한 불행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확신은 없어요. 정말, 그냥 정말 내가 지금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웃음이 멈추질 않아요. 이렇게 입이 찢어질 것 같이 웃어본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혀가 잘 씹히질 않아요.
큰 소리로 웃으며 잇몸에 힘을 팍 줘봅니다. 이빨이 혀에 조금 들어갔어요. 기다리기라도 했는지 피가 입에서 쏟아져 나와요. 아파도 웃음이 멈추질 않아요. 참고 하는 이미 내 웃음 가득이에요.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주면 윗니 아랫니가 만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귀신 같은 새끼들. 근데 어쩌지? 이제 끝이네.